그게 중급입니다. 자, 마지막 단계. 경청의 마지막 고급 스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마지막이에요.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, 여러분. 마지막은요, 오프라 윈프리가 주로 사용하는 직관경청입니다. 이 직관경청이라는 건 뭐냐면, 상대가 하는 말을 듣는데,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, 그 말을 하는 그의 감정을 듣는, 감정. 아셨죠? 그의 말을 듣는다, 감정을 듣는다, 감정을 듣는다. 그러면 그의 감정만 들으면 될까요? 그 감정을 통해서 그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방향을 들어요. 방향. 아셨죠? 이 방향이 매우 중요해요. 감정과 방향을 듣는.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첫 번째 뭘 듣는다고요? 그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을 듣고. 두 번째 뭘 듣는다고요? 그의 감정을 통해서 그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. 세 번째, 이게 좀 어렵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있는 상사를 통해서도 그의 감정과 그의 방향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탁월성을 읽어야 됩니다. 아니, 나한테 맨날 혼내는 상사한테 어떻게 탁월성을 읽습니까? 옳습니다. 말이 안 되죠. 이게 말이 되면 아무나 다 부자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나를 혼내는 그 사람의 탁월성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프로인 거예요, 여러분.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. 나에게 질책하는 그의 탁월성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 들고 질문하고 싶어요. 지금 보니까 두 분이 그러시네. 아니, 진짜 못된 사람인데 어떻게 탁월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? 이렇게 이야기하죠. 동의합니다. 어렵죠. 그런데 여러분, 양자물리학에 의하면 인간이 느낄 수 있고, 인간이 볼 수 있고, 인간이 찾을 수 있고, 그래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일까요? 내 안에 없는 것일까요? 여러분, 내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고, 찾을 수 있고, 느낄 수 있고,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.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, 그런 감정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.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요, 사랑을 충분히 받았을까요? 못 받았을까요?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이 남에게 사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. 남의 탁월성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요, 내가 내 자신에게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해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. 내 안에 있는 탁월성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충분히 믿는 사람을 우리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?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? 그렇죠.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.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뭡니까? 지나가다 어깨만 툭 쳐도 자식이 나를 우습게 보고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.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에서 야 임마! 라고 하면 성질난 눈으로 탁 쳐다보는 사람은 자존심이 아주 바닥인,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.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죠.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존중감에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거죠.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.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.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됩니까? 야 임마! 라고 많은 사람한테 소리쳤는데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러지? 하고 주변 사람을 보는 거예요. 왜? 나는 절대 아니니까. 아니 내가 야 임마라고 소리 들을 만한 인품인가?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럼 누구한테 그러지? 하고 주변을 계속 보는 거죠. 지나가다 툭 쳤습니다. 내가 먼저 인사를 해요. 저쪽이 잘못했어요. 왜냐하면 내가 실수로 했겠지. 내가 설마 사람을 쳤을 리 저 사람도 설마 그랬을 리가 없는 상대방도 그런 사람을 나와 같은 인격으로 보는 거죠. 왜? 내 안에 인격이 있으므로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. 이해되셨나요?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실천 하나 꼭 따라하세요. 제 말을. 주변 사람들을 보고 단점이 보이면 그때 바로 외치세요. 나나 잘하자. 따라 안 하시네. 꼭 따라 하셔야 된다. 나나 잘하자. 아셨죠?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주변에 동료와 함께 욕심이 보인다면 내 안에 아직도 욕심이 있는 거고, 게으름이 보인다면 아직도 내 안에 게으름이 있는 것이고, 아셨죠?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. 자, 정리합니다.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의 가장 높은 수준의 고급 경청은 뭐라 그랬죠? 오프라 윈프리가 쓰고 있는 직관경청이다. 직관경청은 첫 번째 뭐를 본다? 말을 듣는다, 감정을 듣는다, 감정을 듣는다. 그래서 그 감정을 통해서 뭐를 듣는다? 방향성을 듣는다. 그 방향을 통해서 마지막 뭐를 본다? 그의 탁월성을 본다.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. 대치동. 제가 그쪽에서 이제 중학교나 교사 연수나 학부모 특강을 많이 했습니다.
심지어 그 초등학교에는 문제 아이들 6명을 제가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고 50분씩 코칭을 한 사례도 있어요. 문제 아이들만 모아놓고. 그런데 이 직관 경청을 통해서 아이들의 라포, 관계를 빨리 형성하면요, 그 짧은 시간에도 그 아이의 문제점들이 다 읽혀져요. 그리고 나서 바로 코칭에 들어가면 놀랍게도 5학년 동안 한 번도 친구랑 어울리지 못했던 그 왕따 아이가 코칭을 딱 받고 나서 자기 내면의 상처가 딱 해소가 되니까 그 다음 코칭 끝나고 교실로 가서 제일 자기가 만만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상담하는 내내, 제가 코칭하는 내내 창문 빈틈에 쉬는 시간마다 와서 손을 저한테 흔들고 가는 거예요. 저는 뭐 당연히 그냥 그런 거보다 이렇게 손 흔들어줬는데 같이 있던 상담 교사가 놀라는 거예요. 왜 그러냐. 저 아이는 5년 동안 한 번도 아이랑 어울린 적이 없는 아이라는 거죠. 그런데 코칭 받자마자 친구 데리고 와서 둘이서 반갑다고 손을 들고 또 가고 쉬는 시간에 또 나와서 그렇게 손을 들고 가는 거예요.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. 우리가 경청, 좋은 경청은요, 사람을 변화시키는데, 마음의 문을 여는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. 너무 중요한 겁니다. 그런데 그 아이, 그 학교로서는 문제의 아이죠, 문제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탁월성이 보이더라는 거죠. 이거는요,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. 노력하셔야 돼요. 노력하면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압구정동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. 그 어머니는 늦게 아이들 둬서 중학교 2학년, 3학년 쌍둥이 여자아이를 뒀는데 어떤 일인지 2학년, 3학년으로 보냈대요. 그런데 그 어머니는 대학 교수입니다. 명문대학 교수인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. 작은 아이가 엄마 나 학교 못 다니겠어. 너무 힘들어.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했을까요? 야, 학교 간더라. 너 유학 보내줄게.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? 문을 꽝 닫고 내가 엄마랑 얘기하나 봐라. 어머니가 그 아이의 말을 들었잖아요. 그 감정을 들어줬어야죠. 그 아이의 방향성. 그 아이가 힘든데 그 감정을 너가 학교 때문에 참 힘들구나 라면 감정을 읽어주고 그래서 화가 났구나. 방향성은 뭡니까?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방향성이에요. 학교를 이 어려운 학교를 내가 다닌다는 것을 감정을 좀 읽어달라는 거예요. 읽어달라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방향성이 뭐예요?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죠. 근데 엉뚱한 방향을 제시하니까 아이가 문을 꽝 닫고 가버려요. 두 번째 아이가 또 들어왔답니다. 본인이 한 얘기예요. 엄마 나 학원 못 다니겠어. 숙제 너무 많아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랬더니 너 학원 바꿔줄게 라고 얘기했어요. 왜냐면 말을 들었으니까. 그랬더니 역시 또 두 번째 아이도 문을 꽝 닫고 지방으로 가더래요. 뭘 들었어요? 말을 들었잖아요. 뭘 들었어야 돼요? 감정을 들었어야 되죠. 뭘 들었어야 돼요? 그 감정을 통해서 학원을 그만두고 싶은 건지, 아니 힘들지만 내가 힘든 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건지, 그 학원을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니고 싶다는 거죠. 이해되셨죠? 그럼 보세요. 탁월한 아이들이죠. 이 힘든 학교에. 그쪽 학교들이요. 과제나 눈높이가 장난이 아닙니다. 하나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중학교 3학년 애가 갖고 왔는데 이 어머니는 이과 교수예요. 연구 교수라 가르치진 않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수학은 다 풀어요. 내가 가르쳐줄게 일로 와봐. 딱 봤더니 못 풀겠더래요. 그래서 대학에 갔습니다. 그래서 수학과 교수 친구를 불러갖고 교수님 우리 딸 문제인데 내가 도와주려고 했다. 못 풀었어요. 도대체 이게 난이도를 모르겠어요. 이거 어떤 거예요? 그랬더니 이거 대학 수준인데요? 라고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더래요. 그만큼 요즘 부모들이 도와주기 어렵고요.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 도와주긴 어렵습니다. 하지만 잘 들어줄 수가 있어요. 이 잘 들어주는 걸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 하더라도 좋은 공감과 경청은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. 오늘 좀 길게 경청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 과제를 드립니다. 오늘 가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5분 동안 쓰리고를 하세요. 첫 번째 뭐라고요? 눈을 마주치고. 두 번째 뭐라고요? 고개를 끄덕이고. 세 번째 뭐라고요? 끝말을 따라하거나 키워드를 따라하시고. 아셨죠? 꼭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쓰리고를 절대로 하지 마세요. 눈을 마주치지 말고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지도 말고, 세 번째, 끝말을 따라하거나 키워드를 따라하지도 말고, 5분 동안 각각 한 다음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, 그리고 이어서 즉시 나도 또 해보세요. 그래서 이 경험을 몸에 익히시면 죽을 때까지 이것이 내 지식이 돼서 관속까지 가고요. 여러분이 정말 노후를 행복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